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 주머니에는 23,000원, 그리고 머릿속에는 8천만 원이라는 숫자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42살, 10년간 다니던 건설회사가 부도났습니다. 퇴직금은커녕 3개월치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회사 연대보증을 섰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신용등급은 바닥을 쳤죠. 아내 지현이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빠한테 안 갈 거라고, 아빠 미워한다고 울부짖던 그 모습이요.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뛰어내릴 용기도 없는 비겁한 인간이라는 생각에 스스로가 한심했어요. 그때였습니다. 20m 떨어진 곳에서 붉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포장마차였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떡볶이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도 손님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능숙하게 떡볶이를 볶아내는 모습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어요. 나도 뭔가 팔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저기 포장마차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어요. 할머니들, 아저씨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얼마나 드나요? 장사는 되시나요? 대부분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중고 포장마차 100만 원, 기본 재료비 50만 원, 가스통에 보증금까지 합치면 최소 2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순수익은 잘해야 5만 원에서 10만 원. 못하면 적자라고 하더군요. 200만 원. 제게는 2억과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민하다가 핸드폰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누구한테 손을 벌려야 하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어요. 친구들은 제 신세를 알고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민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민수는 학창시절 공부를 못해서 애들한테 놀림받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런 민수를 감싸주고 숙제도 함께 했었죠. 졸업 후 15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년 만의 통화였죠. 여보세요? 민수야, 나 성진이인데 혹시 기억나니? 성진이 당연히 기억하지. 어떻게 지내? 민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사정을 설명했더니 민수는 망설임 없이 2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예전에 힘들 때 제가 도와줬던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이번엔 자기가 도울 차례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를 만났습니다. 15년 만에 본 민수는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번듯한 사무실은 아니었지만 20명 정도의 직원을 둔 사장이었습니다. 자, 이거 받아. 그리고 천천히 갚아. 이자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200만 원을 받아들면서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 밥 한 번 제대로 사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메뉴를 정해야 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어묵. 포장마차 메뉴는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 그날 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김치찌개를 정말 맛있게 끓이셨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죠. 친구들이 자기 엄마보다 맛있다고 난리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 너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니의 김치찌개. 그 맛을 재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3년 묵은 신김치를 쓰고 돼지고기는 목살과 삼겹살을 반반 섞고 마지막에 된장 한 스푼이 비밀이라고 전에 말씀하시던 게 기억나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원룸에서 하루에 3번씩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를 볶는 시간, 물의 양, 불의 세기, 끓이는 시간.
모든 걸 노트에 기록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그 맛이 나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거든요. 2019년 12월 15일 드디어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 뒷골목.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중고로 산 포장마차는 낡았지만 제가 직접 청소하고 페인트 칠을 해서 나름 깔끔해 보였습니다. 메뉴판에는 김치찌개 5,000원, 공기밥 1,000원이라고 적었어요. 프랜차이즈보다 싼 가격이었죠. 오후 5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손님을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포장마차를 힐끗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첫 손님이 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직장인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연습했는데도 떨리는 손으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정성껏 담아서 손님 앞에 내놓았어요. 손님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집에서 엄마가 끓여주시던 맛 같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첫 손님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지만 그날 밤 11시까지 손님은 고작 4명이었습니다. 매출 2만 원. 재료비와 가스비를 빼면 순이익은 5,000원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가면 한 달에 15만 원. 월세도 못 내겠구나. 빚은 어떻게 갚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매출 1만 5천 원. 셋째 날 2만 5천 원. 넷째 날 1만 원.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3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손님이 아예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추위는 점점 심해졌고 장갑을 끼고 있어도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장인들이 수근거리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포장마차라니. 얼마나 인생 망했으면 다른 일이라도 해보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이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2주째 되던 날 보건소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영업 신고하셨어요? 그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영업하시면 안 되죠.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귀가 멍해졌습니다. 정식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생교육 받으시고 건강검진 하시고 서류 준비하셔야죠. 비용은 한 3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과태료 50만 원에 신고비용 30만 원. 80만 원이라는 돈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는 장사가 안 되냐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업 신고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했더니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또 빚을 지다니.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3주째 정식으로 영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매출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루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를 오갔죠. 그러던 어느 날 포장마차 바로 앞 건물 1층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뭐가 들어오나 봤더니 프랜차이즈 분식집이었습니다. 2주 뒤 분식집이 오픈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따뜻한 실내, 가격도 제 것과 비슷했습니다. 손님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포장마차를 힐끗 보고는 분식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루 2만 원, 1만 5천 원, 심지어 8천 원인 날도 있었죠. 4주째가 되던 날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만 원. 민수한테 빌린 280만 원에 과태료 50만 원까지. 빚은 330만 원이 됐습니다. 원룸 월세 50만 원도 내야 하는데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지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의 통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무슨 일이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잘 지내? 응, 잘 지내. 근데 당신 목소리 안 좋은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포장마차 한다며? 엄마한테 들었어.
응, 하고 있어. 잘 돼? 아직 시작 단계야. 그래? 무리하지 마. 몸 잘 챙기고. 지현아, 응, 미안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미안해. 민준이가 물어봐. 아빠 언제 보냐고. 눈물이 났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잘 될 거야. 알았어. 건강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포장마차 안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서 한 병을 다 비웠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성진아, 지현이가 이혼하자고 그러는구나.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현이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대. 민준이 교육도 생각해야 하고 자기 인생도 있다고. 이혼 서류 보냈다던데 받았니? 아직. 곧 받을 거야. 서명해 줄 거지? 장모님, 성진아, 내가 뭐라 할 자격은 없어. 너도 힘든 거 아니까. 그런데 지현이도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가 봐.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구나. 아내도 아들도 지킬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틀 뒤 정말로 이혼 서류가 등기로 왔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아내의 서명은 되어 있었고 제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장사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원룸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채권 추심 업체였어요. 여보세요. 김성진 씨 맞으시죠? 8천만 원 채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최소 100만 원이라도 입금하셔야 하는데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압류라든지. 알겠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꼭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8천만 원 빚에 330만 원 추가 빚. 하루 매출 2만 원. 이혼 서류. 모든 게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다시 한강 다리로 갔습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난간.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죠. 이번에는 정말 끝인가 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뛰어내릴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서명하면 끝입니다. 빚도 책임도 모든 게 혼자만의 것이 되죠. 어쩌면 그게 지현이와 민준이를 위하는 길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볼펜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포기하면 안 돼.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성진이. 그래, 어떻게 지내? 민수야, 솔직히 말할게. 장사가 안 돼서 하루 2만 원도 못 벌어. 근데 나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한 달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정리하려고. 딱 한 달만. 알았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일단 한 달치 재료비랑 월세만 버틸 수 있으면 돼. 10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아, 우리 공장도 요즘 어려워. 거래처가 부도나서 돈 못 받은 게 2천만 원이야. 100만 원 보내줄게. 민수야, 고맙다. 꼭 갚을게.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너한테 받은 게 많아. 그날부터 전략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왜 제 포장마차에 오지 않는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전단지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으로 끓인 김치찌개, 3년 묵은 신김치, 국내산 돼지고기, 첫 방문 고객 공기밥 무료,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 앞, 직접 200장을 손으로 써서 다음 날부터 출근 시간에 역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김치찌개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한 번만 와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바닥에는 버려진 전단지들이 나뒹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5명, 7명, 10명. 전단지를 보고 왔다는 손님들이었어요. 이거 아침에 받았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이야, 진짜 맛있네요. 집에서 먹던 맛이에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하나씩 하나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주째가 되던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손님이 평소보다 많았어요. 7시쯤 됐었을 때 1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죠. 그때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맛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남자는 조용히 앉아서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3년 묵은 김치를 넉넉히 넣고 돼지고기는 목살과 삼겹살을 반반 섞어서 끓을 때 된장 한 스푼, 어머니의 레시피 그대로 정성껏 끓였습니다. 김치찌개를 남자 앞에 내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남자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어요. 2번째 숟가락, 3번째 숟가락.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혹시 맛이 이상한가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끓여주셨거든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맛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김치찌개 맛집은 거의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다 비슷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근데 여기가 바로 그 맛이에요. 남자는 한참을 울다가 김치찌개를 다 먹었습니다. 공깃밥까지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사장님, 여기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요. 먹방이요. 혹시 촬영해도 될까요?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맛객 김철수. 구독자 150만 명. 유튜브를 잘 몰랐지만 150만 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해 보였어요. 네, 저야 좋지요. 촬영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와서 촬영할게요. 남자는 10,000원을 내고 갔습니다. 거스름 돈을 주려 했지만 손사래를 치며 그냥 가더군요. 그날 밤 매출은 1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최고 매출이었어요. 3일 뒤 그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촬영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남자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객 김철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찾던 그 맛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인데요. 사장님이 어머니의 레시피로 끓인 김치찌개를 파십니다. 촬영이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계속 감탄하더군요. 이게 바로 그 맛이에요. 여러분, 3년 묵은 신김치의 깊은 맛, 돼지고기의 고소함, 그리고 이 특별한 구수함. 아마 된장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정말 환상의 조합입니다. 촬영이 끝나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내일 저녁 8시에 영상 올라갑니다. 아마 손님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 다음날 저녁 8시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맛객 김철수 채널에서 새 영상이 올라왔다고요. 영상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어머니의 김치찌개 맛. 구로 디지털 단지 숨은 맛집.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제 포장마차가 나오고 제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요. 구로 디지털 단지 다니는데 내일 가봐야겠네요. 김철수님이 우는 거 처음 봐요. 진짜 감동적이네요. 1시간 만에 조회수 5만, 2시간 만에 10만, 다음날 아침에는 5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보고 왔어요. 맛객 김철수님이 추천하셔서요. 진짜 어머니 맛인지 확인하러 왔어요. 오픈 1시간 전부터 줄이 섰습니다.
20명, 30명, 40명. 포장마차는 한 번에 6명밖에 앉지 못했어요. 손님들은 기꺼이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새벽 1시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87만 원. 하루 만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뿐 아니라 강남, 강북, 심지어 인천에서도 손님들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매일 오후 4시에 나가서 새벽 2시에 들어왔죠. 손은 화상으로 물집이 잡혔고 발은 동상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거든요. 진짜 어머니 맛 맞아요. 감동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친구들한테 추천할게요. 일주일 만에 매출 600만 원. 한 달 전에는 상상도 못할 숫자였습니다.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왜? 무슨 일이야? 나 성공했어. 유튜브에 나왔어. 손님이 미어터지고 있어. 정말? 야, 축하해. 민수야,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야, 진짜 잘 됐다. 다음 주에 꼭 밥 사줄게. 아니, 고기 사줄게. 하. 좋아. 정말 잘 됐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도 났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지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진 씨. 나야. 응. 유튜브 봤어. 잘 나왔던데 손님은 좀 늘었어? 응. 갑자기 손님이 많아졌어. 응. 잘 됐다. 그런데 도장 안 찍었던데. 응. 못했어.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싶었어. 너와 민준이 놓치고 싶지 않아. 알아. 나도 마음이 복잡했어.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기다려주지 못했어. 나도 힘들었거든. 미안해. 알아. 내가 미안해. 민준이가 아빠 보고 싶대. 영상 보더니 울더라. 아빠 힘들게 일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프대.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민준이. 이번 주말에 데리고 갈게. 포장마차로. 정말 응. 민준이가 아빠 김치찌개 먹고 싶대. 고마워 지연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아내가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키가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아빠,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기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많이. 지현이도 다가왔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면서요. 잘 지냈어? 응. 너도? 손님들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지현이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이게 할머니 레시피야. 민준이 할머니가 아빠한테 해주시던 거. 우와, 맛있겠다. 민준이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아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지현이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이래서 사람들이 줄 서는구나. 그날 저녁 민준이와 지현이는 포장마차 옆에 앉아서 손님들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아빠가 정성껏 해서 그래. 나도 아빠처럼 열심히 할 거야. 좋아, 민준아. 손님들도 민준이를 귀여워했습니다. 아들이에요? 귀엽네요. 네. 감사합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가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지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와줄까? 아니야. 괜찮아. 성진 씨, 응. 다시 시작해볼까? 우리. 고개를 들어 지현이를 봤습니다. 지현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응.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함께하고 싶어. 예전처럼. 그날 밤 셋이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가족이 함께라서 따뜻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지현이가 포장마차를 도왔습니다.
지현이는 서빙을 맡았고 저는 요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일의 효율이 2배로 올랐고 손님들도 더 만족해 했습니다. 사모님이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매출도 계속 올랐습니다. 하루 평균 100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 재료비와 각종 비용을 제하면 순수익이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2달 만에 민수한테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금의 이자까지 총 400만 원.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야, 여기 400만 원. 받아. 야, 이자는 괜찮다고 했잖아. 아니야. 받아. 너 없었으면 나 못했어. 민수가 돈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야, 진짜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민수를 데리고 고깃집에 갔습니다. 약속대로요. 석 달째부터는 8천만 원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2년 반이면 다 갚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넉 달째가 되던 어느 날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시네요. 네, 덕분입니다. 제가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이 건물 1층 빈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식당 하실 생각 없으세요? 식당요? 네. 보증금 3천에 월세 300, 30평 정도 되는데 포장마차로는 아깝잖아요. 고민이 됐습니다. 식당. 꿈꾸던 일이었지만 아직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지현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건물주가 식당 하래. 좋은 것 같은데. 포장마차는 한계가 있잖아. 겨울에만 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돈이 많이 들잖아. 우리 지금 모은 돈이 얼마야? 한 3천만 원 정도. 보증금에는 부족한데 은행 대출 알아보자. 신용 등급도 좀 올랐을 거야.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신용 등급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 있었어요. 꾸준히 빚을 갚고 포장마차 수입이 증명됐기 때문이었죠. 대출을 받아 식당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테리어에 한 달이 걸렸습니다. 메뉴는 김치찌개 하나로 정했습니다. 밥과 반찬은 무한 리필. 가격은 8,000원. 식당 이름은 어머니 김치찌개로 정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레시피로 식당을 열었어요. 이름도 어머니 김치찌개예요. 잘 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오픈 날짜는 2020년 5월 1일로 잡았습니다. 포장마차 단골 손님들한테 연락을 돌렸어요. 유튜버 맛객 김철수에게도 알렸죠. 오픈 당일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김치는 3년 묵은 것으로 100인분. 돼지고기는 목살과 삼겹살 각각 20kg. 된장, 고춧가루, 각종 양념들. 오전 11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30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김치찌개입니다. 첫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포장마차 단골들이었죠. 사장님, 드디어 식당 여셨네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날 하루 300명의 손님이 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밤 10시에 나갔어요.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240만 원. 너무 기뻐서 지현이와 와락 안 왔습니다. 우리 해냈어. 응. 해냈어. 식당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맛객 김철수가 다시 영상을 올렸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식당으로 확장한 사장님의 스토리와 함께요.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빚 8천만 원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6개월 만에 식당 오픈. 눈물의 성공 스토리. 조회수가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에요. 꼭 가보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장님 존경합니다. 이런 분이 성공해야죠. 손님은 계속 늘었습니다. 웨이팅이 기본 30분이었어요. 주말에는 1시간을 넘길 때도 있었죠. 직원도 뽑았습니다. 빚을 더 빨리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0년 11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됐습니다. 정부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식당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로 제한됐죠.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직원들 월급, 월세, 재료비, 대출이자, 고정비가 한 달에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적자가 나기 시작했죠. 2달째 통장 잔액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현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다시 빚더미에 빠질 것 같아. 어떡하지? 직원들은 어떻게 해? 일단 우리 월급은 안 가져가자. 직원들 월급이 먼저야. 그날 밤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요. 월급을 조금 늦게 드릴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저희가 이해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드릴게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월급을 못 받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죠. 나머지 직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지현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보, 배달해보는 거 어때? 배달. 응. 요즘 다들 배달 시켜 먹잖아. 우리도 배달 앱에 등록하자. 하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배달하면 수수료가 엄청 비싸잖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일단 해보자. 그냥 평범한 42살 가장이었죠. 다음 날 배달 앱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주문 5건. 매출 4만 원.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메뉴 사진을 새로 찍고 리뷰에 정성껏 답글을 달았어요. 일주일 뒤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0건, 30건, 50건. 리뷰들이 쌓였어요.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맛 같아요. 김치찌개 맛집 인정합니다. 사장님 댓글도 친절하세요. 한 달 뒤 배달 매출이 하루 1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장 매출 100만 원에 배달 매출 150만 원. 총 250만 원. 다시 흑자로 돌아섰어요. 밀린 월급을 직원들에게 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도 사장님 믿었어요. 2021년 봄, 코로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손님도 다시 늘었어요. 빚도 거의 다 갚았습니다. 남은 빚은 1,000만 원. 마지막이 보였어요. 2021년 8월 마지막 빚 1,0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채권 추심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마지막 입금 확인했습니다. 이제 완납입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 만에 8천만 원 빚을 다 갚았어요. 그날 밤 지현이와 민준이를 데리고 한강에 갔습니다. 2년 전 그 달이었습니다. 민준아, 2년 전에 아빠가 여기 서 있었어. 저기 보이지? 포장마차. 저 포장마차를 보고 아빠가 용기를 냈어.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아빠 멋있어. 민준아, 너도 힘들 때가 있을 거야. 그때 포기하지 마. 끝이라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시작일 수도 있어. 알았어. 아빠. 그리고 지금 어머니 김치찌개는 서울, 경기 지역에 총 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현이는 본사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회계, 인사, 마케팅까지 다 관리하죠. 그리고 저는 1호점 구로 디지털 단지 매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예요. 지금은 50평짜리 식당이 됐지만 제 시작점이었던 곳이죠. 매일 아침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방에 걸린 어머니 사진 앞에 서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 레시피로 손님들을 맞이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2024년 겨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인근의 무료급 식소에 매달 김치찌개 300인분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김치찌개를 끓여드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작한 게 있습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 사업가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장사가 잘 되면 갚으라고 했죠. 정 어려우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제가 민수한테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20명 정도를 도왔습니다. 그중 15명이 성공해서 돈을 갚았어요.
5명은 아직 어려워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그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잘 지내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만나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도 수없이 실패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5년 후에도 여전히 주방에 서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레시피를 지키면서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저는 2019년 12월 24일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8천만 원 빚, 떠난 가족, 주머니에 2만 3천 원. 그때의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8개 매장 사장이 됐어요. 빚 8천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가족도 다시 함께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사실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빚더미에 빠져도, 가족이 떠나도, 통장에 2만 원밖에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벌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어머니의 레시피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포장마차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늦은 시작도 없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 지금도 저는 매일 그곳에 있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 1호점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죠. 가끔 그 옛날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를 바라봅니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떨면서 첫 손님을 기다리던 그때, 하루 매출 2만 원에 절망하던 그때, 이혼 서류를 받고 주저앉았던 그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아니, 단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그때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에게 더 빨리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버티세요. 어두워도 앞으로 나아가세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빛이 보일 겁니다. 저처럼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